안녕하십니까. 태양광 PD 명승엽입니다. 23년도 1차 신규 대상 과제 기획의도 및 전략 방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분야는 태양광 R&D 혁신 전략과 탄소 중립 R&D 로드맵에 정합된 5개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두 번째는 단가 저감, 세 번째는 사용처 다변화, 네 번째는 순환 경제, 다섯 번째는 수용성 및 제도 개선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고효율의 텐던 태양전지 관련 2개 과제, 그다음에 단가 저감의 결정지 실리콘 HJT 태양전지 관련 과제, 그리고 신시장 창출에서 결국은 아리백 달성을 위한 실증형 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총 4개 과제로서 지정 공모 과제 2과제, 그다음 품목 지정 과제 2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지정 공모 과제의 RFP와 품목 지정 과제의 기술 개요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 공모 과제는 팬덤 태양전지용 건식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30메가와트급 파일럿 양산 핵심 장비 개발 과제로서 혁신 제품형이고, 그 다음에 챌린지 트랙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 시장에 있어서 모든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IRA 법안을 통해서 모든 제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돈으로 밀어붙이는 국가가 아니면 감히 이제 앞으로 결정지 실리콘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계는 탈중국이라는 구호 아래 총성 없는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지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 상용 기술 개발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독일의 베를린 공대에서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율인 30%를 넘어가는 32.5%라는 꿈의 효율의 텐덤 태양전지를 발표하였고, 무려 1년 동안 2.7%나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미 베를린 공대나 그다음에 스위스 로잔 공대에서 30% 이상을 달성하고 있고, 또한 독일의 옥스퍼드 피부에서 이미 그 파일럿 라인, 양산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다고 발표하고 있고, 또 작년 11월에 유럽에서 200억 원을 지원하여 4년 동안 이제 구축하는 페퍼로니 과제라고 해서 하나 큐셀을 비롯해서 유럽의 17개 기관이 포함된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텐덤 태양전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는 빨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는 과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된 과제입니다. 본 과제는 요소 기술 4개로 구성된 지정 공모 과제인데, 첫 번째 요소 기술은 그 페로브스카이트나 HTL, ETL 같은 전자 전공 수송층의 액티브 레이어를 건식 기반으로 증착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구체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일단 태양전지 면적은 M6 이상으로 제한하고 초기 효율은 26%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용량은 30메가와트급. 왜 이렇게 작냐고 또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이는 저희가 대전 애기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에 넣어서 기업들이 공동으로 차세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장소적 제한 때문에 30메가와트로 용량을 제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요소 기술은 플라즈마 손상 없이 그 페로브스카이트 위에 올릴 수 있는 투명 전극을 증착하는 장비와 그다음 저가의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요소 기술은 그런 투명 전극 위에 전도도 향상을 위해서 에이지와 같은 또는 에이지를 대체할 수 있는 구리와 같은 그리드를 올릴 수 있는 미세 패턴 전극 기술입니다. 마지막 요소 기술로서는 이제 모듈을 만들 때 페로브스카이트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라미네이션이나 태빙보다는 훨씬 저온에서의 공정이 필요한데, 일단 저온 태빙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별도로 만약에 이제 납땜이나 이런 식으로 직렬 연결을 할 수도 있지만 싱글링과 같은 ECA를 요구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ECA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목표 항목을 좀 보여주시면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7번에 투명 전극의 비저항 부분이 그 수치를 보시면은 10의 5승으로 이 역수인 전도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투명 전극을 전공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10의 5승 이하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5승 이하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셔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일단 요 개발된 장비는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의 마지막 차년도 안에 구축이 돼서 그 양산성 검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제가 끝나더라도 사후 관리 5년 동안은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에서 계속 활용돼서 우리 기업들이 차세대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구체 개발에 의한 소재 기업 참여가 필수적이고, 개발 비용 극복 방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 과제가 아닙니다. 총 36개월 동안 180억 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1차년도 정부 출연금은 40억 원 내외입니다. 그다음에 필요 징수 과제이고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은 기업으로서 중소 중견기업을 참여나 수요 기업으로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정 공모 과제 1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정 공모 두 번째 과제는 혁신 제품형으로서 실증형 과제이고요. 제목은 M10 이상 대면적 1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박형 HJT 태양전지 및 모듈 양산 기술 고도화 과제로서 수요 기업과 그다음에 공급 기업이 연계를 이루는, 말을 하면 R&D의 종합 선물 세트인 플래그십 과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P형 태양전지가 태양전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가 급속도로 중국 중심으로 더 고효율을 낼 수 있는 N형 태양전지로 전환되고 있고, 올해는 아마도 P형 태양전지가 거의 맞먹는 수준의 N형 태양전지 캐파가 신규 용량에서는 늘어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N형 태양전지인 탑콘뿐만 아니라 HJT 태양전지 개발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또한 HJT 태양전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텐덤 태양전지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하브셀로 들어오는 결정적 실리콘 태양전지도 고효율을 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HJT 태양전지가 텐덤 태양전지 하브셀로도 유망합니다. 이 과제는 세 가지 요소 기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파일럿 라인 구축입니다. 주관 기관에서 파일럿 라인을 얼마 정도로 구축할지 기획을 하셔서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는 비용을 저희 정부 출연금이 다 대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WTO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치껏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실 때 기존에 개발된 장비와 소재들에서 개조가 필요한 부분과 새로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 기술은 태양전지 부분으로서 M10 이상의 대면적 웨이퍼를 사용해서 저가화를 위해서 두께 조건을 줬습니다. 150 마이크로 이하의 박형화를 하는 조건에서 최고 효율은 26.5%, 그다음 양산 평균 효율은 25.2%, 그리고 양산 수율은 95%, 그다음에 바이패셜리티는 90% 이상을 달성하는 목표를 가진 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저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기 저희 예시를 적어놨는데 잘 활용하셔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요소 기술로서는 앞서서 개발한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600W 이상의 집적화된 모듈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요소 기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CTM 로스가 적은 600W 이상의 고출력 모듈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모듈에 대해서는 당연히 KS 8561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이 600W 이상 개발된 모듈을 가지고서 6개월 이상 50kW 이상 실증을 통해서 기존의 P타입 펄크나 N타입 타콘 기술과의 비교 우위가 있는지 이런 분석하는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여주세요. 여기 좀 한 가지, 이 과제에서 또 하나 요구되는 사항은 우리나라 비영리기관, 대학과 연구소들이 텐덤 태양전지를 연구하고 싶어도 가장 큰 애로사항이
LG전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전에 N타입을 했던 LG전자가 사업을 접으면서 N타입 태양전지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부셀을 구하기 힘들어서 텐덤 태양전지 연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이런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양산성 검증을 하면서 이 과제 기간 3년과 사후 관리 기간 5년, 합의 최소 8년 동안은 이러한 비영리 기관들이 텐덤 태양전지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산학역 연계의 R&D에 좀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제는 위험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고요. 총 기간은 36개월 이내고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 180억 원 이내. 그다음에 1차 년도 금액은 45억 원 이내고, 그다음에 기술료 징수 과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정 공모 1 과제와 동일하게 주관 기관은 기업이면서 중소 중견기업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과제 보여주십시오. 품목 지정 첫 번째 과제는 유일하게 원천 기술형 과제입니다. 원천 기술형 과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결정제 실리콘 기반 텐덤 태양전지 적용을 위한 전층 무기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셀 및 핵심 소재 개발로서 TRL이 2단계에서부터 4단계로 좀 낮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텐덤 태양전지를 개발해온 경험을 보면 이걸 상용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큰 난관은 대기 중에서의 안정성입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아무래도 유무기 복합형으로 만들다 보니 안타깝게도 텐덤 태양전지 적용했을 때도 페로브스카이트 싱글 정션에서 나오는 이 안 좋은 장기 신뢰성의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러한 특히 광조사의 거동들을 봤을 때 유기 태양전지의 거동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유무기 복합형에 들어가 있는 유기 성분이 이런 장기 신뢰성의 문제점을 주는 주 요인이 아닐까라는 좀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 과제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페로브스카이트를 아예 전층 페로브스카이트 자체도 무기물로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 들어가 있는 ETL이나 HTL 같은 다른 액티브 레이어도 전부 다 무기 방막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무기물로 만들어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이걸 갖다가 텐덤 태양전지에 적용해서 안정성이 정말 개선되는지, 그다음에 효율은 잘 나올 수 있는지 보는 원천 기술형 과제입니다. 그래서 본 과제 목표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텐덤 태양전지 상부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싱글 정션에서 쓰는 NIP형 타입이 아니라 PIN형 타입의 태양전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면적은 1제곱센티미터에서 초기율 19% 이상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전층 무기, 특히 무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물질들은 지금 증발법이나 ALD 같은 건식 기반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건식 기반으로 공정을 하되, 필요시에는 습식도 일부 공정 등은 습식을 혼용하도록 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무기 페로브스카이트 경우에는 와이드 밴드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부셀로 적용하려면 오히려 밴드갭을 줄여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 밴드갭 조절을 통해서 한 1.75 일렉트론볼트나 1.7 일렉트론볼트의 그런 밴드갭을 가진 그런 상부셀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성이 과연 개선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일단 봉지 방안을 제안하시고, 그 봉지를 하신 다음에 장기 신뢰성의 대표적인 4가지 시험, 광조사 시험이나 댐프 테스트나 온도 사이클 시험,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고온 가습 동결선, 휴미디티 프리즈 테스트까지 시행하도록 KS 기준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덤 태양전지 적용할 때 포터미널이 아니라 모노리식 투터미널로 태양전지를 반드시 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이 과제에서는 전략 특허 확보와 핵심 소재 국산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3년 후에 이 과제가 잘 되면 혁신 제품형으로 기업이 주관되는 대규모 과제로 이어달리기를 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밑에 있는 표에 개발 방향, 예시를 잘 보시고 전략을 잘 세우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제는 개발 위험 극복 방안에서 최근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나 텐덤 태양전지 국내에서 재는 효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거를 불식시키고자 저희가 이제 2년 전부터 애기연을 주관기관으로 해서 국제 공인 수준의 텐덤 태양전지 효율 측정 기관을 지원하고 있고, 아까 거론됐던 스위스 로잔 공대에서 샘플을 받아서 교차 시험을 올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계 NREL이나 프라운호퍼 수준의 측정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제작된 태양전지를 애기연이나 거기 참여하는 KTL에 보내서 일단 검증한 다음에 그걸 NREL 같은데 해외 기관에 보내서 교차 검증을 해서 그 효율이 정말 맞는지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형 과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과제도 36개월 지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이고 1차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천 기술형이지만 전략 특허와 소재 국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료 징수 과제이고 기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주관은 원천 기술형이기 때문에 대학 및 연구소와 같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업 참여에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대 가점 받으려고 수요 기업으로만 넣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최소한 하나는 참여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빠뜨리고 이 과제가 지금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말들이 들리고 있는데, 제기에도 벌써부터. 그런데 혹시라도 이 규정을 어겨서 수요 기업만 넣는 바람에 사전 지원 대외 대상이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과제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과제는 품목 지정 과제로서 혁신 제품형이면서 실증형 과제로서 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입니다. 제목은 전력 피크 분산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동서형 건물 지붕 옥상 태양광 기술 개발 및 실증 과제로서 지금 국내에서 아리백이나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 산지가 많고 인구나 건물이 도심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형 태양광, 건물 적용 태양광을 안 하고서는 탄소 중립이나 NDC 달성이나 아리백 달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양면형 태양전지와 같은 다양한 시스템들이 개발되면서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는 정남향을 바라보고 경사가 30도로 설치하는 그런 태양광뿐만 아니라 동서형 태양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서형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는 있으나 인허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을 보면 주택 보급 사업의 경우에는 방위각이 정남향에서 45도 이내, 그다음에 알페이스 사업의 REC 1.5 가중치를 받으려면 방위각이 정남향에서 방위각이 60도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각이 90도인 동서형을 설치하면 어떤 보조금도 지금 받을 수 없어서 자가 소비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내 기업에서도 이런 동서형 태양광에 대해서 유효부지 활용과 여러 가지 이용률 제고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크니 이 시장을 열어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이에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서 이 과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과제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레퍼런스를 위한 공공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서 제도 개선용 과제이고요. 다양한 동서형 시스템이 유럽에서 개발되고 있지만 저희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개발하고, 물론 이제 품목 지정이니까 그 이상 개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면형 태양광 모듈을 이용한 수직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라운드 커버리지 레이셔를 극대화하고 저가를 위한 이중 경사형이라는 형태의 동서형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면형 모듈을 쓸 때는 양면 발전 개수 높은 N타입 모듈을 좀 쓰도록 양면 발전 개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된 두 가지 시스템의 모듈은 당연히 KS8561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건물형 태양광, 건물 적용 태양광 활성화 방안에서
국토부에서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서 25년부터 빔스와 같은 3차원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태양광 건물에 적용된 태양광에 있어서도 이러한 빔스 설계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빔스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또한 건물형 태양광을 적용하려고 해도 아리백을 위해서 건축 설계사들이 태양광을 알아야 되는데 건축 설계사들이 태양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확산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빔스 설계를 잘할 수 있는 건축 설계사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저변을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대해서 각각 10kW 이상씩 실증을 해야 됩니다. 실증 용량이 좀 작기는 한데 너무 키우면은 실증 사이트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연료에 일단 10kW를 미니멈으로 제시했으니 이거는 사업 컨소시엄에서 전략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서양 시스템이 출력 제한, 커텔먼트 제한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이용료를 제고하는 걸 보려면 사계절,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사계절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실증을 12개월 이상 요구하고 있고요. 결국은 정남향 시스템과의 국내 환경에서의 피저빌리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설치 면적, 그 다음에 설치 비용과 LCOE 등의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고, 결국 정남향 시스템과 비교하기 때문에 정남향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지 새로 꾸밀 것인지도 컨소시엄에서 전략을 짜오셔야 됩니다. 안전관리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 과제는 총 36개월 지원하고 총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 40억 원, 1차 년도는 15억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기술료 징수 과제고, 그다음에 주간 연구 개발은 기업이고 중소 중견 기업을 참여하게 됐고, 모듈 시스템을 2종 이상 개발하기 때문에 모듈 제조업체 참여가 필수입니다. 이상으로 태양광 분야에서 23년도 상반기 과제 기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